안녕하십니까. 우대밤 부동산 이창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심영석입니다. 네. 우리 요번에는 예, 뭐, 좀 예, 다른 콘텐츠. 그렇죠. 예, 좀 다른 모습으로, 예, 저희가 이제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그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한 줄 뉴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뉴스를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만 이제 직원분들이 올려주시니까 저도 이제 좋아서 들어가서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만 보기에 좀 아깝고. 아깝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같이 설명해주는 코너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은가 해서 오늘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 방금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저희 이제 중개 지금 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좀 더 이런 뉴스 같은 거 좀 핵심 뉴스 좀 쉽게 좀 접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고 그렇죠. 이제 저희만 보기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제일 핵심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고객들이 이제 30, 40대 분들이 좀 많은데 그렇죠. 이분들이 생각보다 특히 30대 분들이 예. 생각보다 부동산이 좀 어렵다, 예. 좀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망은 이제 40대 되기 전에 좀 열망은 좀 뭐 내 집을 좀 하나 마련하고 싶은데 이게 막상 하려니까 뭐 잘 모르고 뭔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좀 잘 좀 풀어주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행사도 또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하는 우리 듣는 아파트.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30분, 1시간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나의 가장 큰 자산을 만드는데 하루에 뭐 10분 정도도 투자 안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네,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난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저희 듣는 아파트가 목적이 그냥 틀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 뉴스가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그냥 맞습니다. 귀만 열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뉴스 한번 처음부터 예.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 네, 중에 네. 좀 한 뭐 10개 가까이만 저희가 추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데요. 지금 뭐첫 번째 저희가 설명드릴 게 이제 1주택 갈아타기도 막으면 어떡해요? 예. 실수요자 아우성. 아우성. 이러는데 네, 네. 이게 최근에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뭐 진짜 난립니다. 그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진짜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좀 설명도 드리고 또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지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일단 뭐 여기 그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쭉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뭐 1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막고 무주택자 아니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데 생겼고요. 그리고 또 전세 대출을 줘오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걸 저는 이제 좀 우리가 그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DSR이 지금 2단계가 도입되면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구지도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은행장 그냥 불러가지고는 팔을 짖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나가서 이제 알아서 기해야 되는데 이게 네. 사실은 또 자세한 이야기도 안 해주잖아요. 그쵸. 이거 뭐 좀 잘하세요 이렇게 보내면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타고 저것 타고 온갖 걸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뭐 또 어저께는 보니까 이복현 우리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사실은 난립니다 난리. 그래서 이게 창구지도로 해서 지금 사실은 벌어지는 게 더 문제고요. 네. 2단계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네. 네, 뭐 물론 이게 저희는 뭐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네. 이걸 단계로 해서 그죠? 1단계, 3단계라면 우리 뭐 집을 빌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뭐 이거 전세 주지 못하게 당일날 그냥 막아버린다는 이런 거는 그렇죠.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로 이제 좀 나눠가지고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뭐 어쨌든 뭐 1주택자 갈아타기까지도 이제 뭐 금지를 그러니까요.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좀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갈아타기는 대해서는 좀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갈아타기가 이게 우리가 좁은 의미로 갈아타기라면은 어쨌든 내 집을 팔고 네. 새로운 집을 산다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창구 지도가 뭔가 좀 지도가 좀 잘못되는지 뭔지 그냥 다 막아버리는 그렇죠. 완전히 무주택자만 열어주겠다 맞습니다. 그런 좀 네. 복잡한 상황이 좀 있다가 이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중개를 할 때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건데 사실 당일날 그 내가 파는 집에 잔금 치면서 사는 집에 잔금을 치게 되면은 네. 사실 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요. 내 집 파는 잔금 가지고 새로 사는 집에 잔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개사들이 잘 이런 거에 조절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1주택 갈아타기가 막혔냐? 전혀 막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그 중개사들의 뭐라 그럽니까 그 기법이라든지 네, 뭐 네, 좀 안일한 뭐 이런 일처리 때문에 생긴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네, 봐요. 네, 네. 분명히 그렇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뭐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네. 저는 이제 상담하면 대부분 9월달, 10월달에 이제 거래를 하신다. 네, 네, 그러면 잔금은 내년 정도로 하시면 어떠냐? 그쵸. 예, 그래서 어차피 10월달 되면 우리가 금리가 인하될 거고 10월 11일인가 아마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그죠? 네, 이제 네. 결정할 거예요. 네, 네. 그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뭐 대출금리가 당연히 네, 네. 인하될 거고 네. 그리고 또 은행이 원래 보면 연초에 영업을 많이 하죠. 그쵸. 예, 대출 네, 영업 네. 많이 합니다. 네, 네. 왜냐면 그때는 한도가 뭐 풀로 그냥 남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원래 그 하반기로 올수록 그죠? 네, 영업을 네. 잘 안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 예전에 네, 대출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네. 하반기에는 힘들어요. 원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 좀 이렇게 잔금, 요즘 뭐 잔금을 그죠? 3, 4개월 이후에도 하시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네, 좋은 네, 조건인 것처럼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방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팁을 말씀을 해주신 예. 것 같은데 이제 더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뭐 11월 달에 또 미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예.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예. 조건들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뭐 창구 지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딱 디는 것처럼 알아서 보였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미 사실 올해 그 대출 한도도. 실적들을 다 채웠거든요. 맞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만해라. 그러지 뭐. 그렇지. 이것도 큰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연초부터는 또 영업 열심히 좀 또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실적이 다 탔으니까 그러면은 뭐 하지 말자. 뭐 닫아버리자. 이제 뭐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잔금 기준일로 어쨌든 대출이 실행이 될 거고 그럼 내년 1월부터는 다 풀리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1월부터 계약하는 건부터 풀리느냐? 그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10월이나 11월에 계약을 하더라도 1월에 그렇죠. 잔금 날로 잡으면은 전혀 무리 없이 지금 뭐 이런 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스트레스 DSR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연봉 1억이신 분이 네. 1억이신 분이 그러면 최대 DSR로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느냐? 8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로 6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고, 요것도 이제 조만간 뭐, 글쎄, 계속 유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은 되고, 뭐, 스트레스 DSR 뭐, 이제 나중에 없어지면은, 그때 2억 추가로 받으시면 되죠, 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의외로 막 떠들고, 시장에서 또 언론이 난리친 거에 비해서는, 아까 제가 계속 뭐, 잔금에 맞추는 맞습니다. 거면, 네. 또 이제, 뭐 올해 10월, 11월부터 있는 계약금 내년 또 그 1월에부터 시작되는 뭐 잔금 이런 거를 다 고민하고 스트레스 DSR도 고민했을 때 생각보다 이게 과연 뭐 맞기는 한 건가 맞습니다. 따지고 네. 보면 그냥 뭐 지레짐작으로 너무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네. 실제로 움직이시면은 전혀 뭐 그렇게 저항받으실 분들은 실수요자들 중에서 아마 뭐 5%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은행 가셔서 상담해 보시거나 아니면 대출 상담사하고 이야기해 보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좋은 지금 주택 고르셔가지고 사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근데 문제가 이제 또 예. 당장 지금 계약해야 되고 당장 다음 달에 다다음 달 잔금 치실 분들은 그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아 그럴까요? 아니 뭐 편하실 일단 때 해보죠. 네. 해보고 안 쓰면 되니까. 네. 답 자, 다음 네, 좀 네. 넘어가서 해보죠.
요거 뭐좀 이것도 좀 저희가 오해할까봐 저는. 아니 요거 뭐 이제는 읽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목을 읽을게요. 네. 예, 아빠 1층이니 뛰어도 될까요? 35억 최고가 매물이 1층이었다. 예, 헤럴경제 뉴스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뭔 나와 의미일까요, 있는데.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상품이 1층은 그렇게 저는 뭐 좋은 상품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황금성 측면에서 보면 그쵸. 1층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거 같이 예, 뛰어도 되는 데가 있는 경우는 1층이 좋으신데 이걸 나중에 팔려고 내놔보면 이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수요층이 당연히 지금은 더 고층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분양하면 1층이나 아니면 꼭대기층을 분양가를 다르게 책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꼭대기층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히려 뭐 더 가격이 높은 경우도 그쵸, 있고. 그쵸, 그쵸. 1층은 조금 그런 좀 제한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상품은 그 창고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 세대 창고 비슷하게 밑에 주어지고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가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품적인 특성으로 보면 좀 괜찮은 거기 때문에 아마 최고가 매물이 1층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뭐 1층이 다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요즘 건물 지을 때 설계할 때부터 좀 1층을 저렇게 저런 식으로 프리미엄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복층으로 아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예 굉장히 비싸게 이제 상품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지금 이제 소장님 의견이랑 살짝 좀 반대되는 의견을 좀 내보자면은 이게 그래요. 이게 뭐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뭐 당연히 맞죠. 근데 이게 제너럴하게 하면은 맞습니다. 제너럴하게 하면 맞죠. 우리가 아무래도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이 모두 좋아한다. 맞죠. 그렇죠. 맞지만 이게 뭐랄까 매니아 시장이 있거든요. 매니아 시장이 뭐냐면은 이제 약간 뭔가 뚱뚱하지만 약간 곰 같은 푸근한 또 이런 남자들을 좋아하는 분명히 그 매니아적인 뭔가들이 있어요, 분명히. 갑자기 전모 팀장이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매수인으로 오실 때 저는 뭐 저층 말고요, 혹은 뭐 저는 고층 혹은 로얄층만 원해요라는 분들이 분명히 많은 비율이긴 합니다. 근데 거꾸로 저는 1층만 찾아요. 저는 저층만 찾아요. 이분들도 꽤나 있다라는 거죠. 꽤나. 뭐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어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솔직히 여기에는 저도 해당되긴 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 걸 좀 싫어해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 걸 좀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4층이 하나 좋아요. 일단은 뭐 싸기도 싸고, 물론 싸면 나중에 싸게 팔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는 애가 셋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1층. 근데 거기에다가 정원 뷰도 있고, 정원을 할 수도 있고, 뭐 창고도 있다? 그러면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픽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35억 원에 뭐 일단은 가치가 있냐, 없냐는, 저는 따져보겠지만은, 그래도 저처럼 이런 매니악적인 어떤 걸 찾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아주 일반적인 아파트의 그런 측면은 나중에 이제 황금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정형뷰로 해서 본인 이제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창고를 뭐 제공한다든지 이런 상품성을 더 강한 거라 그러면 저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네요. 그렇죠. 같은 얘기로 이제 한창 20년 전에 이제 아파트들 보면은 사실 30년 전 보면은 탑층 되게 싫어했잖아요. 이제 열 관리가 안 되고 안 좋아했습니다. 중간층이 로얄층이요. 뭐 이렇게 열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뭐 전기값도 많이 들고 뭐 가스값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때 한 20년 전부터 이제 아파트들을 내놓을 때 보면은 다락이라든가 아예 뭐 약간 복층 비스무리하게 해서 옥상 정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상품성 높게 해서 또 잘 팔고 했으니까 1층도 아마 그렇게 좀 프리미엄이 좀 뭐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하여튼 굉장히 좋게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좀 상품성이 좀 추가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거는 요 4번으로 갈까요? 4번으로 가죠. 4번으로?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제목을 또 한번. 제목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보, 지금이라도 사야 돼. 금천구 집 가까이 다 올랐다. 그래서 일단,
금천구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집값이 올랐어요. 플러스로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를 우리 파이낸셜 뉴스에서 기자분이 이제 쓰셨는데, 그런데 뭐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들을 이제 끝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집값이 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출 규제가 시행될 때 어디가 더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라는 게 창구지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아주 한시적이고 그죠?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 DSR 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내년에는 또 조금 더 강화되죠, 그죠? 그래서 강화되는데 그럼 대출이 줄 거라고요, 그죠? 그럴 경우 과연 강남이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마용성이 타격을 더 받을지 아니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 타격을 받을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이제 보더라도 강남이 이제 전국에서 보면 대출을 제일 안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맞습니다.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뭐 대출이 거의 없어요. 와서 우리가 가끔씩 연예인들 뭐 이렇게 100억짜리 집을 뭐 현찰로 다 샀다 이런 이야기 들듯이 뭐 현찰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그죠? 대출 없이 사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DSR이고 뭐고 이런 거 별 관심사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서울 외곽이라든지 그죠 지방 이런 데는 사실은 몇 천만 원에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 살 기회를 더 줘버리고 오히려 지금 서민들의 어떤 그 사다리는 걷어차버린 이거 사실 전 정권이랑 되게 뭐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그런다 그래가지고 뽑아놨더니 이런 방법도 문제가 돼요. 근데 계속 뭐 전 정권하고 비슷하게 해서 대부분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요즘 많이 그런 얘기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참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뭐 지표상으로는 막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뭐 실제는 아니지만은 보이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거를 계속 뭔가 펌프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이야기 막 하니까 아무도 이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그래서 대출 규제를 내놨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앞으로도 뭐 이제 드는 아파트 하면서 제 내피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기는 한데, 제 내피셜인데, 이게 사실은 아파트 시장의 더 큰 활성화를 위한 현 정권의 밑그림이 아닌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이번에 나온 저 스트레스 DSR이랑 창구 지도가 솔직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닥 영향이 없다. 청향을 바꾸면 돼. 그러니까 그건 없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국민들에 대한 뭐 메시지는 좀 나 엄청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의가 저희 우대방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러다가 나 집 못 갈아타는 거 아니야?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공포심을 충분히 심어줬다. 근데 이 공포심이 저희가 전 정권에서도 많이 경험했듯이 이 공포심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매수세와 폭발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7만 건이 매달 조금씩 평균값으로 쫙 거래되면은 딱 7만 건이 거래될 게 괜히 이거를 억눌러 놨다가 나중에 한 몇 달 만에 이 7만 건이 한 번에 터지게 되면은 맞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오르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더 늦기 전에 사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조건 좀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들러붙으면서 더 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대출이 또 무분별하게 또 이제 그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미 저희가 2021년에 경험했죠.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설픈 규제가 오히려 시장이 한 석 달, 넉 달 지나면은 더 크게
빵 터지는 그런 그 계기들을 많이 만들었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현장에 있으니까 저는. 근데 지금도 좀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뭐 제 내피셜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어쨌든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만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갱신 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고, 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뭐 직장이나 학교,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옮겨 다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전세 사기나 또 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또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줄고 있고, 전세로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내 집으로 마련해서는 가야 되는 지금 그런 환경에 몰린 사람들이 이런 정부의 약간 뭔가 공포심 조장으로 뭔가 지금 약간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한 두세 달 지나서 아니네? 가야겠네? 라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창구에 10명씩 지나가.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100명씩 몰리면, 예상치 못한 혼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시장에 왜곡된 가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뭐 하여튼 이거는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천장 뚫린 아파트가 네. 반포 국민평형 60억 거래. 이건 저도 좀 우리 이미 뭐 이거 오래전부터 저희는 뭐 예, 알고 있지 저희는 않습니까? 이제 알고 있었죠. 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거래가 뜬 거죠. 뭐 실거래가 떴죠. 예, 그래서 네, 네. 야 정말 떴네. 정말 떴네, 맞습니다. 네. 정말 떴네. 정말 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34평이죠 이게. 네. 60억입니다. 60억인데. 뭐 저는 이제 상품권도 좀 있다고 봐요. 원밸리 같은 경우는 네, 신축이고 대단지고 그죠. 커뮤니티에서 네, 가면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네. 이제 촬영으로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뭐 한강이 조망이 되고 그죠. 뭐 그쵸. 이런 상품성도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작용한다. 지금 서초의 반포동만 서초구일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구역에 지정이 안 돼 있죠. 안 됐죠. 예.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저번에 우리 이창수 대표가 좀 말씀하셔서 제가 상담한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네, 네. 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원밸리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네, 전세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신 분들. 네. 뭐 그래 수요의 확장성이라고 그러는데 수요 확장성이 엄청나게 넓은 상품이라는 게 지금 원베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로 인해서 네, 네. 이게 뭐 아주 폭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게 숫자로만 네. 얘기하면은 헉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평형이 60억이라고? 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사실 원베일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정말 돈이 많은 분이다. 근데 막 되게 작은 단지 이런데 뭐 이렇게 막 약간 소수 정예 느낌으로 뭐 그냥 연예인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그냥 좀 단지 느낌 나는 그런 데 살고 싶은데 되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난 돈은 많아? 그러면은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데가 보통 이런 이제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뭐 아리팍이 됐든, 이게 됐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새 아파트에 단지 세대수 훨씬 크고, 크죠. 훨씬 잘 돼 있잖아요. 훨씬 잘 돼. 그럼 나중에 이제 반포 그 1, 2, 4주구랑 이제 또 맞붙어 있는 거니까. DH 클래스인가? DH 클래스 그거랑 같이 될 거면은 이제는 여기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런 뭔가 단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말 하면 이제 뭐 욕도 엄청 달릴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강남의 아파트는 좀 쌉니다. 외국에 비하면. 그쵸. 맨하튼이라든지. 런던이나 뭐 이런 거. 중국 상해만 가도요. 그쵸, 한 5억 정도, 평당 5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면 세면으로 그냥 분양하거든요. 인테리어가 우리처럼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도 거의 5억씩 해요. 평당.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하고 비교해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강남에서 압구정동을 제외하고 나면, 제일 비싼 데가 대치동이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네. 그나마 신축이거든요. 네네. 예, 그 아파트가 이제 34평형인가 33평형이 36억까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포동이 확 달리면 그 밑에 것도 또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36억대, 그전에는 33억이 최고가였어요. 근데 대치동에 있는 분들도 이제 반포동을 보면 거의 2배가 이제 차가 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36억과 60억.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하면 요걸 하겠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왜냐면 선진국으로 가면 상위 10%와 상위 1%의 그 소득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그 상위 0.1%는 더 달리고,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 길목인데요. 지금 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 상위 1%는 상위 10%하고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나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밸리는 상위 1%거든요. 그쵸. 예. 또 줄이면 상위 0.1% 이런 0.1%까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저는 자산가들 사이에도 이제는 소득 차이가 나고 있다. 예, 예, 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대변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이제 차이가 나고 있다. 강남이지만 2배가 난다.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하여튼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베일리니까 받을만 하다 솔직히 공예평이 60억이면 저는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그 뭐 DH 클래스랑 또 이게 맞춰서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맞습니다. 이제 분양 가격이라든가 이제 거기 30평대 이제 분양 가격이라든가 어디서 맞춰서 지금 가지 이 정도 돈 쓰시는 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상황 판단 아니고서 뭐 이게 이렇게 돈을 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돈 있는 분들은 막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는 안 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이다 생각해서 매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저희 매니저들하고 이야기해봐도 강남 같은 경우는 반포라든지 잠원 아니고 다른 데 살 때는 항상 물어본대요.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다른 데 떨어질 때 여기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제 급지 자체가 아예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이 절대로 허투루 안 씁니다. 그거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공급과 수요의 평형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뭐 인구가 줄든 뭐 어쨌든 간에 누구든 서울에서 가장 원하는 그런 아파트는 결국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몰리면은 가격이 떨어지기는 사실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 저희 또 다음 또 제목만 또 읽어드릴게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신축만 오르네. 새 아파트 쏠림 현상 지속 전망. 얼죽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통계로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입주 연도별로 해가지고 얼마큼 올랐는데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이런 걸 신축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죠. 그래서 5년에서 10년을 우리가 주는 신축, 10년 이상을 이제 구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10년 지난 아파트 세 건데 그죠. 너무 그쵸. 좀 그런 것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입주 5년 이하 아파트가 14% 올랐대요. 근데 준신축이라고 말씀드려도 5년에서 이제 10년 사이 아파트는 0.58%밖에 안 올랐고요. 아이고, 진짜 숫자로 보니까 확 차이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는 0.52%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다들 그냥 얼죽신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제 중개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30대 이제 매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 이해해요. 얼죽신. 충분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훨씬 더 뭐 잘 돼 있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집을 좀 봐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세를 가는 사람이면 리빙만 생각하면 되지만 내가 뭔가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바잉의 측면, 리빙의 측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셀링의 측면. 저 계속 얘기하는 황금성. 셀링의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텐데 셀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살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팔 때 내 집을 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지금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셀링 때 이제 보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신축을 샀는데
내가 이거를 5년 뒤에 10년 뒤에 이제 팔려고 하면은 구축돼. 구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4% 오르게 아까 0.58%? 0.58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생각보다 내가 가격이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겠죠. 어느 정도 오르겠지만은 드라마틱하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얘가 갖고 있는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가치만으로 이 아파트를 평가하고 아파트를 고르고 그렇게 해서 바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셀링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그 자동차처럼 이제 새 차 이런 식으로 이걸 자동차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내 차익을 남기기가 어렵고 차익이 많지 않으면 원하는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 안 오르는 거를 사게 되면은 나중에 5년, 10년 정도 지나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만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사실 훨씬 더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생각해도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봐왔던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리빙의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을 하겠다. 아, 그럼 신축 사셔야 돼, 보면은. 그럼 솔직히 뭐 전세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내가 바잉과 셀링의 측면을 같이 가면서 내가 매수를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신축 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예. 오히려 저는 5년에서 10년 사이, 혹은 10년에서 15년 사이, 그 정도 되는 걸 지금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낮은 거를 사서 나중에 시장 상황에 맞는 그 차익을 훨씬 누리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셀링 말씀하시는데 저도 네. 뭐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은 셀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정확한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신축만 하는 부분은 한번 좀 이제 우리가 가성비 차원에서 그죠. 네. 물론 이제 5년 단위로 계속 옮겨 다니시면 되지만 사실 그건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또 일반적으로 안 하시고 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신축보다는 입지를 먼저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입지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상당히 입지하고 그렇죠. 뭐 구축이라도 먼저 이런 입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뭐, 예,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볼 때는 좀 입지를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도 뭐 중개하기는 신축이 편해요. 이게 뭐냐면 상태도 다 똑같고 그리고 신축은 구축이랑 다르게 깨끗하시 저희가 매물이 많아요 또. 오히려. 네, 오히려 저희가 되게 매물 많기 때문에 저희도 중개하기 편하고 뭐 여기 집 상태가 어쩌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훨씬 편한데 그런데 매수 입장에서는 저는 이건 많이 고집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안타깝다. 오히려 저는 이제 여기까지 가면 넘어가나? 네. 좀 가볼까요, 그냥? 어차피 가보죠. 특별히 편집 안 하니까. 네, 듣는 아파트인데요. 저는 사실은 좀 지금 보면은 30년 된 아파트를 저는 오히려 보고 싶다. 왜냐면은 조금 애매한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애매한. 근데 이제 10년 뒤에 이 집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40년 차가 된 아파트들이 입지가 좋은, 방금 말씀하신 입지가 좋은 그 아파트들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송파에서도 지금 45년 된 뭐 장미 아파트가 됐든 무슨 아파트에 지금 그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엄청나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30년 된 아파트들이 오히려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을 때, 지금 안 좋죠. 그리고 저는 저만의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인테리어를. 그리고 어차피 저는 엘리베이터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또 커뮤니티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거 주면은 그냥 쫙 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싹 해서 그럼 자재도 좋아요. 싹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이제 10년 뒤에 이제 판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냐? 이제 그때는 재건축을 생각해서 많이 오른 가격으로 난 셀링까지 하면은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상석 대표는 MZ 세대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저는 전혀 이렇게 MZ 세대 아닌 이야기는. 맞습니다. 근데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을 걸. 자, 그럼 다음.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하고 실소유자 이제 예외두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투자냐 투기냐 이거를 정부에서는 계속 구분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구분이 안 되는 걸 구분하면서 그쵸. 자꾸 이제 팔을 비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네. 사실은 뭐 실소유자 예외 둔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뭐 실소유자 지금은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뭐 다주택자로 해서 그죠? 투기 막 이런 개념으로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지금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건 뭐 투자와 투기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뭘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맞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그렇긴 한데 하루 만에 뉴스가 하루 만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뭐 이야기를 하니까 자, 뭐 분당 재건축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또 사실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름마을이라고 네네네. 예, 그 판교 바로 옆이에요. 그쪽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설명회 때 주민 설명회 때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뭐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게 동의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95% 가까이 나온 데도 있대요. 저는 이것도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게 무슨 동의율 90% 넘는 데가 꽤 있대요. 제가 갔던 아름마을도 지금 거의 90% 넘었다고 제가 그 입주자 대표회의 분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선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더 해야 되냐. 남은 게 이제 기부 체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냥 그 아파트 1%가 아니고요. 땅 1%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땅 1%. 1% 내놓으면 1점, 5% 내놓으면 6점인데 다들 5%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땅 5% 내놓으면 문제가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죠.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우리 하는 분들이 이게 뭐 선도지구 지정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은 되게 좋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 하는 대로 끌려다니시면 되게 이제 피곤할 수 있어요. 신속통합계획하는 단지들 이렇게 물어보면 뭐 별의별 요구를 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뭐 임대주택 넣는 건 둘째 치고 요즘 임대주택을 썩잖아요. 이렇게 한 동에다가 임대하고 분양을 막 썩습니다. 그걸 이제 압구정 상구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집주인. 그리고 뭐 그 요즘은 또 그 상업시설 같은 거 공개해라 이런 것도 굉장히 요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원벨인가 뭐 그게 들어오면 뭐 이렇게 상업시설 공개해라. 정말 싫어하는 것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좀 끌려다니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안 되면 뭐 저는 뭐 그냥 선도지구 지정을 떨어지더라도 그냥 재건축으로 그냥 천천히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제 그 사업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만급해서 빨리 이제 선도지구 돼가지고 빨리 하다가 마지막에 뒤에 가가지고 이거 돈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럴 가능성이 이제 지금은 그 사업성 평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완전히 극초기 단계잖아요. 그럼 뭐 이게 우리가 설계 같은 것들 해봐야지 이게 구체적인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략 그냥 두드려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또 지금 설계회사에서 제가 이제 주민설명회 가보니까 설계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와요. 왜냐면 걔네는 영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 이야기하는데 너무 제가 볼 때도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얼마가 남고 요즘은 남는 게 아니고 대부분 분담금 내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대부분 중층이 15층 이상인.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업성을 제일 일단은 이런 마음이 이것도 제 내피셜입니다. 일단은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 빨리 우리도 다 선도지구 돼서 빨리 속도 빼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건축하기 전에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떼써보자.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해줘야지. 뭐 약간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제 내피셜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가져온 게 용적률이 뭐 350% 이런 걸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310몇 프로인가 뭐 굉장히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면 사업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사업성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뉴스인데요. 이게 대출 전세 대출 같은 거를 규제를 하니까 뉴스 일단은 저 타이틀부터 가을 이사 어쩌죠. 꽉 막힌 대출에 전월세 불똥.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막고 이러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월세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이게 어쨌든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 대출 막고 이러면 그러니까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 자체를 이제 못 가게 만든다는 말은 전세나 월세에 어째 살아야 되는데 뭐 전세에 안 산다고 해서 그냥 전세 수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월세로 가고 월세에서 다시 또 전세로 오고 이렇게 최근에는 과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세 사는 분은 또 이렇게
전세 살고 네. 월세 사는 분은 월세 살았어요. 이 이동이 네. 제가 예전에 경험으로는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월세는 조금 이제 조금 낮은 소득 그 시작하는. 예, 시작하는. 네. 그 전세는 그나마 좀 왜냐하면 전세는 예전에 자기 자본이었으니까 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전세가 자기 자본 아닌 경우가 많고요. 예, 예. 그리고 월세도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시고 젊은 분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를 뭐 두드려 잡으면 이게 월세가 이제 폭등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보도자료 같은 걸 냈었는데요. 최고가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월세 지수도 지금 막 서울은 116.1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제 가을 이사철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위한 이런 그 규제를 하는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까 전세 대출에 대한 좀 미숙한 전세 대출의 이 내피셜 이것도 제가 그냥 내피셜로 다시 떠들어 보면은 이것도 큰 그림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전세 사기 아닌 것 때문에 전세 매물 자체가 엄청 줄고 또 이제 갱신 요구권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서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어디로 딴 데로 가야 될 이런 수요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전세 매물은 계속 줄고 그렇게면은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 매매가 또 끌어올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여타저타한 것들이 결국은 이 부동산의 어떤 뭔가 뭐죠? 이거 세수를 좀 확 달라고 그러나 여기서 왜 세수는 엄청 줄었죠. 그래서 좀 확대하긴 확 해야 달라고 되는데. 좀 그러나 이게 나는 이게 뭔 생각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급 줄여가지고 이거 결국 시장 가격 띄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정권에서 잘했던 건데 요거를 그렇죠. 이거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전세, 월세 이게 이제 매매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매매하고 전세하고 차이가 거의 10,000건 훌쩍 넘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이게 이만큼 좁혀졌어요. 그렇죠. 왜 좁혀졌냐? 네. 매매는 많아지고 그 전세는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약 이거 지금이 이제 뭐 아직 집계가 안 되다 보니 그런데 만약 매매가 줄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다 있는 건데 자꾸 이제 한쪽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장 똑똑한 거는 시장이다. 더 이상 시장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장이 왜곡된다는 말을 저희도 그러고 입장에서도 자꾸 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그런 거잖아요. 결국 다주택자가 문제야. 그래서 다주택자 잡아놨더니 결국은 전세 공급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가랑 비슷해지니까 결국은 매매로 몰리게 돼서 올라가고 다주택자 세금으로 때려잡으니까 아 그래? 그럼 나는 뭐 여러 개 필요 없어. 그냥 똘똘한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또 반포 원밸리 같은 곳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뭐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글로 하나로 가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가만 냅뒀으면 어땠을까? 냅뒀으면 뭐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그냥 지가 알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괜히 긁어 부숴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참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살 사람은 사야 되고 이사 갈 사람들은 또 이사 가야 되고 뭐 저희는 뭐 그 잘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저희 뭐 우리 집은 6억 오를 때 옆 동네로 왜 차면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저희도 이야기했던데 토지거래 허구계획이에요. 그래서 난 오세훈 시장이 이걸 또 확대한다고 보죠.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토지거래 허구계획이라는 게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토지거래 지정된 게 압여, 목성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앞자만 이야기했는데 장삼대청이거든요. 이게 아주 핵심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그 가격이 안 올랐느냐? 그러니까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는 방식으로 그죠? 가격이 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격을 확대하겠다. 근데 반포 이야기를 안 한 거 보면 여기 집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죠?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반포 이야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반포에 살지 않는
강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반포하고 우리하고 뭐 가격차가 거의 없다가 오늘 갑자기 2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게 네.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이제 직원들이 이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런 근거들을 숫자라는 데이터로 딱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걸 했더니 요 숫자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와, 그래 맞구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볼까? 숫자를 한번 볼까? 했는데 거꾸로 올랐어. 야, 이게 뭐야? 올랐는데 왜 이걸 확대하자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사람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근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라는 데이터가 거꾸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토지거래 했더니 결국은 더 많이 오르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구역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제주도에 이제 제2공항, 뭐 이렇게 1공항이 이제 좀 한계에 처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2공항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토지거래 허구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땅 투기 같은 게 처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묻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주택 거래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서울은. 그래서 6제곱미터거든요. 이제 지정의 대상이.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예전에 180 뭐 이렇게 되게 컸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팍 줄이면서 사실은 주택거래 허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정책 했던 목표하고도 완전히 이제 뒤틀린 형태죠. 그래서 주택거래 허가제로 이제 바뀐 형태. 이거는 뭐 사실 집값을 막지도 못할 뿐더러 여기 뭐 우리 집주인분들이 사회에서 침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왜 반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서울시 입장을 좀 한번 대변을 해보자면 이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 정부에서 했어요. 일단 했고,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알겠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확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해제한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주는 그 시그널이 이거는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토지거래허가 묶인 그 지역들 자체가 전국의 이 주택 가격을 이끄는 맞습니다. 굉장히 선행지표로 쓰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좀 푸네? 그럼 정부에서 이제 푸는 어떤 시그널을 준 건가? 그럼 나도 같이 뛰어들어야지? 이러면서 가격이 오히려. 단기간에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입장을 이것도 내 피셜이죠. 제가 변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야, 나 확대한다? 그러면 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래? 그럼 니들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확대는 안 해야겠다. 뭐 요런 수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해제 자체가 지금 현직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되는. 이게 1년 전에 쓰면 저는 된다고 봐요. 1년 전에 투자로 쓰면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워낙 사실 말 많았잖아요. 너무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저는 그때가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거 풀자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거를 덤탱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올랐던 거, 앞으로 오를 거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덤탱이 쓸 수 있으니까 제 내피셜로 얘기하자면은 그거는 싫고,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얘기들이 아닐까. 정치적 야망이 크신 분이니까 그런 걸 잘 못하겠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 규제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인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가네요, 들어보니까. 저거 해제해가지고 가격 조금이라도 띄워보세요. 이제 그 다음 선거 어떡할 거야? 얼마나 공격받을 거예요? 정권이 흔들 거야. 그 10년간 간다니까요. 봐라, 너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저거 풀기가, 과연 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네. 그게 포인트다. 자, 오늘 저희가 듣는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봤는데 되게 재밌네요. 저도 이제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볼 수 있는 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링크 같은 걸 같이 올려놓으면 여러분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그 저희가 정리한 내용 같은 것들을 한번 또 훑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도움되실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도 뭐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그, 뭐, 이제 다음번에는 예, 또 더 재밌는 뉴스들, 또 유익한 뉴스들을 골라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